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경기 오산시에서 발생한 고가도로 옹벽 붕괴 사고에 대한 기록들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갑작스러운 사고의 경위부터 원인, 또 후속 대응까지 좀 핵심적인 내용들을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정보의 맥락과 중요 포인트를 빠르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정말 안타까운 사고 전후의 상황 그리고 여러 시각이 담겨 있더라고요. 특히 그 사고를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기회들에 대한 내용이 좀 눈에 띄는데요. 일단 사고 개요부터 시작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는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선 사건 자체부터 좀 짚어보죠. 7월 16일 저녁 7시쯤이었죠. 오산시 가장교차로에서 무려 10m 높이의 고가도로 옹벽이 그냥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맞습니다. 이 사고로 그 옹벽 바로 안에 도로를 지나던 차량 한 대가 흙더미에 그대로 매몰됐고요. 운전자분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지는 정말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붕괴된 옹벽 내부를 보니까 이게 별도 지지구조물 같은 거 없이 그냥 흙으로만 채워진 형태였다고 해요. 전문가들은 이 정도 높이의 옹벽에 흙만 채우는 방식은 좀 지지력이 부족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 이제 비에 젖어서 흙이 무거워지면 그 압력을 견디기 어려웠을 가능성, 이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이 고가도로가 개통한 지 2년도 채 안 된, 그러니까 거의 새 시설물이었다는 점이에요. 자료들을 보면 사고 전에 여러 위험 신호들이 감지됐다는 정황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렇습니다. 주민들 증언을 들어보면 평소에도 비만 오면 그 옹벽에서 물이 이렇게 새어나왔다고 하고요. 심지어 지난달에 오산시가 안전점검을 했을 때 그 도로 포장 일부가 바깥으로 이렇게 밀려나는 현상까지 발견됐었다고 해요. 아, 밀려나는 현상까지요? 네. 그런데 당시 결론은 안전성이 확보됐다는 것이었죠. 이 부분이 참 좀 의아합니다. 주민들이 느낀 그런 불안감 외에 더 구체적인 경고도 있었잖아요. 사고 바로 전날인 15일에 국가도로 지반이 내려앉은 것 같고 비가 스며들면 붕괴될 것 같다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의 민원이 사진까지 첨부해서 안전신문고 앱으로 잡수됐다고요. 이게 시민들이 직접 위험 요소를 신고하는 공식 채널이죠.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정식으로 신고가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사고 당일 오후 4시, 그러니까 붕괴되기 불과 3시간 전에는 그 고가도로 위에 커다란 땅꺼짐, 그러니까 싱크홀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3시간 전에요? 네,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도 붕괴 위험성을 지적을 했는데 오산시는 즉각적인 통제나 보강 조치 대신에 18일에나 보수할 계획이었다고 하니 참 납득하기 어려운 대처죠. 아니, 싱크홀까지 생겼는데 이틀 뒤에 보수할 계획이었다니. 와, 정말 좀 아찔한데요. 당시 오산시장에 해명도 있었죠?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이권재 우산시장은 도로 파임 위험 때문에 교통통제는 했지만 옹벽 자체가 무너질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작년 로드뷰 사진을 보니까 이미 옹벽 표면 일부가 하얗게 변하거나 검게 얼룩진 모습이 보인다. 이러면서 이전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고요. 이런 정말 비극적인 사고 이후에 정부와 지자체 움직임은 어땠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만. 네, 맞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번 오산 사고를 포함해서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들이 혹시 관리 미흡으로 인한 인재, 그러니까 사람의 잘못으로 인한 재난은 아니었는지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과잉 대응이 소극 대응보다 낫다, 이 점을 강조하면서 위험 우려가 있는 지역들을 다시 점검하고 아주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라, 이렇게 주문했죠. 이게 지난 6월 안전점검회의에서 부주의로 사고 나면 책임 묻겠다고 했던 발언과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경기도 차원에서도 좀 발빠르게 움직인 것 같네요. 네, 김동연 경기도지사 역시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재난 대응에 있어서 선제적인 과잉 대응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도내 재난 대응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오산 사고를 계기로 경기도 전역에 비슷한 고가도로 옹벽에 대해서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지시했어요. 경찰도 지금 13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려서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히는 수사를 진행 중이고요. 특히 그 중대 시민재해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적용되면 시설 관리 책임자에게 더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거든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이 오산 옹벽 붕괴 사고는 단순한 자연재해라기보다는 여러 차례의 경고 신호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예방 조치가 좀 미흡해서 발생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소중한 생명을 잃은 가슴 아픈 사건이고요. 이건 비단 오산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 시스템에 대한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고 전에 접수된 그 구체적인 민원 내용이라던가 현장 점검 결과와 실제 상황이 달랐던 점, 또 전문가들의 구조적인 문제 지적,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고 발생 과정과 그 책임 소재 규명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대통령과 도지사 모두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계속 지켜봐야겠죠.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주변의 시설물 안전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안전점검 보고서에 그냥 안전확보라고 적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이번 사고로 좀 명확히 드러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런 형식적인 점검을 넘어서 실질적인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예방하는 시스템이 되려면 보고서의 결론 외에 우리 사회에는 정확히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